저는 오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미사일 공격이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이 중동이 극도로 위험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5월 4일 UAE가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방향에서 발사된 대량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물이 두바이도 아니었고 아부다비도 아니었습니다. 후자이라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후자이라는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밖에 위치한 전략적 석유 수출 항구입니다. UAE가 이란이 오랫동안 통제하고 싶어 했던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통로입니다. 즉 이것은 생명선입니다. 대부분의 미사일은 요격됐지만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났고 에너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UAE가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UAE의 전체 영토가 목표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란 정부가 이 공격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헤란이 자국의 모든 군사 행동을 더 이상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혁명수비대가 중앙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란이 의도적으로 책임 소재의 회색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박은 가하되 전면전은 피하는 전략적 모성을 유지하려는 것. 어느 쪽이든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격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멈추라고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이 갈등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UAE가 공식적으로 중동 권력 게임의 중심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UAE는 그동안 이 지역에서 매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동에서 가장 현대화된 나라 중 하나이면서도 군사적으로는 항상 강대국들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들은 UAE가 이 지역의 불안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후자이라를 향한 이 공격은 UAE에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디에 있든, 당신들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전달됐는지를 이해하려면 UAE가 최근 내린 몇 가지 결정들을 봐야 합니다. UAE는 이란의 가장 위협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들이 이란을 자극했고 그 자극이 이번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은 항상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쇄적입니다. 한 나라의 선택이 다른 나라의 반응을 불러오고 그 반응이 또 다른 행동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이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UAE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란을 왜 그토록 자극했는지를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왜 이란이 그토록 분노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AE의 오펙 탈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중동 전체의 권력 구도를 흔드는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갸웃했을 것입니다. 오펙은 수십 년간 중동 산유국들의 핵심 연대 기구였습니다. 그 안에 있음으로써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UAE가 그 틀을 벗어나려 했을까요? 저는 UAE의 논리가 매우 냉정하고 동시에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UAE는 하나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석유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보급되고
재생에너지가 확장되고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움직이면서 석유 수요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0년 후일지, 이 10년 후일지는 모르지만은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산유국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오페크의 틀 안에서 생산량을 제한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지금 최대한 빠르게 많은 석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석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거나, UAE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많이 뽑아서 더 빨리 팔고 그 돈으로 변신합니다. 두바이가 이미 그 변신의 모범 사례입니다. 관광, 금융, 기술, 물류. 두바이는 석유 없이도 돌아가는 경제를 이미 상당 부분 만들어냈습니다. UAE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빠르게 탈석유 경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에 후자이라가 있습니다. UAE는 후자 일하에 수천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수출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습니다. 하루 500만 배럴을 향해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아도 UAE는 석유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도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르무즈는 이란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카드였습니다. 중동의 석유가 나가는 길목을 통제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능력, 협상에서, 억제에서, 영향력 행사에서 이란이 가진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UAE가 호르무즈밖에 독자적인 수출 통로를 만들어낸다면 그 카드의 가치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 이란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지역 영향력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UAE는 오펙 탈퇴에 이어 이란을 더욱 자극하는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깊이 있게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UAE 영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 요원들이 이란 드론 요격을 지원했다는 정보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란에게 가장 도발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바로 코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가자의 하마스를 지원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세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란은 이스라엘 주변에 전략적 포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란의 전략적 기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포위망의 반대 방향에서 이란의 걸프 지역 인접 국가의 군사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경제적 경쟁에서 지정학적 정면 대결로. 저는 이 맥락을 이해할 때 후자이라에 대한 공격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이 내보내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전달된 방식, 즉 정부는 부인하고 혁명수비되는 위협을 날리는 방식 자체가 이란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분열된 나라의 군사적 행동은 가장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강대국이 전쟁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내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 처음에 매우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에픽 퓨리라는 이름의 군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대규모 공습이 이어졌고 전함과 군사 장비들이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란의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하지만 저는 그 강한 반응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이미 그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압도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란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중동의 불안정이 더 심해지면 미국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며 그 지역에 발을 담글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국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에픽3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직접적인 공격 작전에서 상업 선박 호송 작전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 시점에 수천 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근처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해상보험료가 폭등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선박을 안전하게 호르무즈 밖으로 빼내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도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누가 어떤 선박을 보호할 것인가? 호송 중에 선박이 공격받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험사들이 위험지역 보험을 줄이면 아무리 군사적 호송이 있어도 상업 선박 운항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쌓이던 중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작전의 일부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이 전쟁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발표는 그 내용보다 그것이 전달하는 신호가 더 중요했습니다. 미국이 처음 표명했던 처음 표명했던 강경한 의지가 완전히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쟁에서 미국이 얼마나 깊이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 워싱턴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UAE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AE는 매우 중요한 도박을 한 나라입니다. 오페크에서 탈퇴하고 호르무즈 우회 통로를 만들고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을 심화하고 미국 편에서 이란과 대립하는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들은 미국이라는 확실한 방패가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UAE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나온 건 아닐까? 이것은 매우 냉혹한 현실입니다. 국제관계에서 동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의 이익과 UAE의 이익이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의 변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결정들이 UAE의 안보 계산을 언제든 뒤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이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버티면 상대방이 지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란의 더 대담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린 예측 불가능성의 위험이 실제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은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 밀어붙임이 또 다른 반응을 부르고 그 반응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이 연쇄 반응이 지금 중동에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픽 퓨리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으로의 전환은 미국이 더 현명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쟁보다는 해상 안정에 집중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미국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할 수 없다는 것, 비용과 위험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계산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중동의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도 자신들의 계산을 다시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UAE도, 이란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걸린 아시아 나라들도 모두가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계산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중동의 갈등이 어느 순간 아시아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HMM 소속 한국 화물선의 일환이
호르무즈에서 통제권을 주장하는 해역 근처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원들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물질적 피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이 처한 위치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동 갈등에서 매우 독특하고 동시에 매우 불편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은 UAE와 깊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기억하십시오. 한국이 UAE에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계약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외국 기업에 맡기는 것은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 한국과 UAE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쌓여 있습니다. 군사 협력도 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인 아크 부대가 UAE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관계입니다. 군인을 보내는 것은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UAE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군인들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발전소가 그 나라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에서 완전히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란은 한국에게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었습니다. 국제 제재가 강화되기 전까지 한국은 이란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 기업들은 이란 시장에서의 기회를 항상 주시해 왔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이란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유지하려면 어느 한쪽에만 완전히 편을 드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트럼프가 발언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참여할 때가 됐다. 저는 이 발언이 얼마나 무거운 압박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에게 이 갈등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압박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한미 방위조약이 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동맹관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중동 갈등에 직접 개입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이란을 지지하는 세력들로부터 한국 기업과 국민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동을 통해 들어오는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 한국이 직면한 딜레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답이 없는 방정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면 이란과의 관계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거부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저는 이 상황이 한국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인도도, 중국도 각자의 방식으로 비슷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아시아 나라들 모두가 이 갈등의 여파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특히 복잡합니다. UAE와의 깊은 관계, 이란과의 역사적 에너지 연결, 미국 동맹의 의무, 그리고 한반도 자체의 안보 상황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란이 한국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선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 당신들이 어느 편을 드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 물론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이 이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 사건이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먼 곳의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통로가 막히면 우리 경제가 흔들립니다.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우리 군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면 우리는 그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중동은 이미 한국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사일의 수가 아닙니다. 전함의 규모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각 행위자들의 상황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입니다. 이란은 단일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자, 이란 정부가 있고 혁명수비대가 있고 최고 지도자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정부는 협상을 원할 수 있지만 혁명수비대는 강경 행동을 택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모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란 이 공격을 감행하고 정부가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란과 협상을 타결해도 혁명수비대가 그 협상을 무력화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을 상대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상대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UAE입니다. UAE는 국가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 탈퇴, 호르무즈 우회 통로 구축,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 이 결정들은 모두 매우 과감하고 매우 전략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UAE는 되돌아가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란과 맞서는 방향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물러선다면 그 투자가 모두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이란에게 굴복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UAE도 쉽게 물러설 수 없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 미국은 이 전쟁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스스로도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인지, 핵 프로그램만 막는 것인지,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인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략도 일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 그 불명확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갈등에서 방어선을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UAE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이란을 더 넓은 포위망 안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행동이 확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나라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 갈등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해상 운송 때문에, 동맹의 의무 때문에. 저는 이 모든 행위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은 방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포위에 맞서 방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UAE는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은 동맹과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방어한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방어하고 있는데 왜 전쟁이 격화되는 걸까요? 이것이 이 전쟁의 가장 무서운 역설입니다. 각자가 방어적으로 행동한다고 믿을 때 그 행동들의 합이 공격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상대방의 방어 행동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또 위협으로 인식되는 악순환, 이 악순환이 멈추려면 어느 한쪽이 먼저 물러서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무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중동이 체스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스는 규칙이 있고 승패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동의 상황은 체스가 아닙니다. 누가 게임을 운영하는지도 언제 끝나는지도 이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어떤 말도 뒤로 물러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치러야 하는 대가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어느 시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하면 판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이라가 불타면 세계 에너지 공급이 흔들립니다. 자, 이 호르무즈가 막히면 아시아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 선박이 공격받으면 우리 기업과 선원들이 위험에 처합니다. 트럼프가 참여를 요구하면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이 안에 있습니다. 중간 규모의 나라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이 복잡한 구조를 통제할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 호르무즈의 불씨 하나가 언제든 전 세계적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